안녕하세요, 소니아입니다. 뜨개뜨개한 하루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네요.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제가 나오는 이 화면으로 영상을 찍는 게 아기를 낳고 나서 처음이에요. 벌써 저희 아기가 7개월이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막 만삭일 때부터 이렇게 안 찍었으니까 한 8개월, 9개월 됐나 봐요. 세상에나.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죠? 근데 그 전 영상과 지금 배경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그 사이에 이사를 했습니다. 와! 그리고 저는 이사한 집에서도 제 뜨개방으로 방 하나를 찜공을 해서 지금 뜨개방에 들어와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바로 이쪽이 창문이어가지고 빛이 엄청 잘 들어오는데 아주 만족스러워요. 지금은 아기가 쿨쿨 자고 있고 진짜 오랜만에 옷을 완성을 해가지고 이제 들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좀 어두운 차콜색이어가지고 빛이 다 날아가서 뭐 이렇게 옷 빼고 나머지가 다 허여멀건하게 나오는데 이 빛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저 말고 옷이랑 목소리만 잘 나오면 되니까 일단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나름 뜨개도 열심히 하고 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영상을 찍을 엄두가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사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와, 이사가 진짜 힘드네요. 그때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던 집에서 신혼집으로 이사를 할 때 그거 말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사를 한 게 처음이거든요. 와, 진짜 이사가 이렇게 힘든 건지 진짜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 이 집에서는 진짜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짐도 짐인데 이사를 하면 당연히 이제 짐이 많은데 저는 실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실을 옮기고 정리를 하는데 정말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이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 이삿짐 센터에다 견적을 봤는데 이제 막 유명하고 잘해준다는 이사 업체를 막 찾잖아요. 그래서 견적을 보러 와주셨는데 전화로는 무슨 아파트 몇 평 정도면 5톤 트럭이면 될 테니까 뭐 견적은 이 정도고 비용은 얼마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견적을 보러 이제 집에 오셨잖아요. 이제 쭉 보시면서 제 실방을 보시더니 이거는 못 옮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못 옮기고 이삿짐 센터에서 이제 짐을 다 옮기면서 어느 정도 정리도 해주시는데 이거는 정리를 할 수 없다, 정리를 못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그냥 물건들만 싹 포장해서 옮겨만 주시면 정리는 제가 하겠다고, 이 방에 있는 물건들은 정리를 안 하시고 그냥 막 방에다가 던져두셔도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오케이고, 근데 이 짐은 5톤으로 안 된다 해서 추가해가지고 7.5톤으로 트럭을 올려서 비용도 더 플러스가 되어서 몇십만 원 플러스가 되어서 어쨌든 이사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막 실이랑 뜨개 용품들 기타 등등등 해가지고 그런 걸 다 그냥 엄청나게 커다란 박스에다가 착착착 담아서 그 박스째로 착착착 옮겨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뜨개방에 원래 있었던 가구들 그런 것만 옮겨주시고 옆 방을 애기 방으로 쓰려고 해가지고 비워놨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커다란 그 실이 들어가 있는 박스를 착착착착착 쌓아주시는데 저는 저한테 이렇게 실이 많다는 거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사를 할 때마다 충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사를 하고 나서 중요한 것부터 정리를 하잖아요.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주방 먼저 정리를 하고 이제 이 실방 정리는 맨 마지막에 정리를 이렇게 밀어놨는데 낮에는 아기를 봐야 되니까 정리를 못하고 아기가 자고 나서 밤에 저의 소중한 육퇴 시간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커다란 박스에 이제 실이 가득 들어간 박스가 10몇 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제 매일매일 박스 한 개씩 까가지고 박스 한 개씩 까서 정리하고 박스 한 개 까서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한 달이 지나서 정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근데 아직 제 마음에 쏙 들게 정리는 안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좀 사람 살만하다라는 느낌이 나는 이제 공간이 되니까 이제 남은 부분을 정리를 하기가 귀찮네요. 이제 남은 부분은 사실상 인테리어, 그냥 꾸밈 그런
그런 거라서 좀 귀찮아졌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아무튼 그래서 저의 실방이 무사히 옮겨왔다는 거고요. 그 전에는 영상을 거실에서 찍었는데 이제 저의 빛이 들어오는 실방에서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게 제가 실을 보관하는 저의 실장인데요. 저의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옛날부터 콘사를 하나씩이 뭐야, 5개씩 사 모았다는 것을. 그래서 그 콘사들이 꽉꽉꽉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조만한 실 보관함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결국 저의 실장은 그 튼튼한 그 쇠로 만들어진 렉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커튼으로 제가 덮어놓은 건데, 그래서 이 안에 콘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색깔별로 척척척 넣고 커튼으로 가려 놓았어요. 이제 사실 겉에서 보기에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또 해가 들어오면 또 색 바래니까 커튼으로 덮어놨는데 깔끔하죠? 이제 나름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커튼을 다는 봉이 있어서 커튼을 원래 이렇게 촥촥 이렇게 열고 닫고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사를 하면서 그 봉이 고장이 났어요. 글쎄 망가져 버려가지고 그 봉을 치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봉을 고정시키기 위한 그 고리 같은 거, 그게 이제 망가져가지고 그거를 새로 사기 전까지는 이제 임시방편으로 이 커튼을 자석으로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열고 닫기가 아주 번거롭습니다. 이 봉째로 커튼을 떼가지고 실을 고르고 다시 봉을 붙여야 돼요. 아무튼 잡소리가 좀 길었네요. 그러면 이제 저의 뜨개 근황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먼저 가장 최근에 완성한 그 F5가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스웨터입니다. 진짜 얼마 만에 완성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아기 낳고 애기 옷 말고는 어른 옷으로 완성한 건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 이 스웨터는 아주 따끈따끈한 도안인데요. 동생 여다울님이 바로 어제 오픈한 모루루 스웨터 도안입니다. 모루루 카라 스웨터예요. 도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적당한 낙낙핏, 오버핏으로 입는 디자인이고, 이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젠더리스, 남녀 공용 스웨터인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모루루 카라 스웨터도 사실은 남편 것으로 뜬 거예요. 그래서 남편 사이즈로 떠서 저한테는 굉장한 낙낙핏, 오버핏으로 잘 맞고요. 남녀 공용이다 보니까 소매가 저한테는 좀 길어서 소매는 한 번 접었는데 지금 저한테 딱 맞아요. 소매 요거를 펴면 남편한테 딱 맞더라고요. 어깨가 새들 숄더이면서 드롭 숄더라서 이제 여자분들이 입으실 때는 가슴 둘레를 조금 더 넉넉하게 뜨셔서 이렇게 드롭 숄더로 입으시는 게 예쁘고, 남자분들은 살짝 어깨가 오버되게 입는 게 가장 예쁜 사이즈 선택 팁이에요. 그리고 이 도안의 포인트가 카라인데요. 카라가 두 코 고무뜨기로 이렇게 널찍한 카라가 나옵니다. 저는 카라가 좀 이렇게 이렇게 펴지기를 원해서 이걸 세탁을 하고 말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말렸거든요. 세탁을 하고 말리실 때 이런 식으로 접어서 말리시면 또 이렇게 고정이 되어서 좀 귀여운 카라 느낌을 또 내실 수가 있어요. 도안에는 카라 버전이 2가지인데요. 요거는 숏 카라고, 이 카라가 길게 나온 세일러 카라가 있어요. 세일러 카라는 이렇게 퍼져서 이 뒤쪽으로 카라가 넘어가는 세일러 카라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제 남편 거를 세일러 카라로 뜰 수는 없으니까 저는 숏 카라로 완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남편 거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거를 처음 뜬 게 이게 아니고 제 거라고 S 사이즈를 옛날에 떴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그 S 사이즈를 입을 수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저는 출산하고 살이 쪄가지고 그 S 사이즈를 이제는 입을 수가 없게 돼가지고요. 그 S 사이즈는 저기 동생의 공방에 잠들어 있습니다. 하하. 동생이 공방을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저 지금 이제 공방을 아빠가 뚝딱뚝딱 지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픈은 봄쯤 돼야지 오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동생 공방을 오픈하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공방에 잠들어 있는 상태고 이제 저는 제 거를 새로 떠야 됩니다. 이제 남편 거는
라지 사이즈로 떴고요. 저는 아무래도 S는 틀렸고 M 사이즈로 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 거라고 떴던 S 사이즈의 카라도 저는 숏 카라로 떴었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애엄마다 보니까 세일러 카라 귀엽기는 한데 내가 하기에는 좀 부끄부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이제 저는 숏 카라를 선택을 했는데 동생이 떠놓은 세일러 카라를 보니까 엄청 귀여운 거예요. 동생이 뜬 세일러 카라랑 요번에 테스트 니팅을 하면서 이제 세일러 카라로 뜨신 분들 착샷이랑 이런 거를 보는데 세일러 카라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제 것도 세일러 카라로 뜨려고요. 이제 이 디자인의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젠더리스, 가족룩, 패밀리룩 이런 거니까 이제 남편 거 떴으니 제 것도 떠서 같이 입고 다녀봐야지요. 그래서 지금 제 거를 뜨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제 가족룩이니까 애기 거를 뜨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베이비 사이즈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제 동생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계획 단계예요. 그래서 세일러 카라로 해서 애기가 입으면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또 이 스웨터의 포인트가 이제 어깨에 보시면 이렇게 어깨 견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어깨 견장에서부터 소매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제 여자분들이 입었을 때는 이렇게 드롭 숄더로 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이제 남자분들은 또 그 어깨의 견장? 각이 좀 적당히 있는 편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그 어깨를 살짝 오버되게 입었을 때는 또 그 나름대로의 견장, 어깨 모양이 생겨서 핏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안 설명을 어느 정도 마치고 이거는 도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테스트 니팅 하면서 조금 변형을 한 부분인데요. 한 코 고무단 하고 나서 마무리를 돗바늘 마무리로 할 때 두 코 고무단 마무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전데요. 그게 바로 전데요. 한 코 고무단 마무리는 이제 어느 정도 잘 하거든요. 두 코 고무단 마무리는 그게 예쁘게 하기가 참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좀 그 두 코 고무단 마무리를 잘 못하는 편이어서 이거를 한 코 고무단으로 바꾼 다음에 그 한 코 고무단 돗바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요렇게. 그래서 두 코 고무단을 쭉 뜬 다음에 그 마지막에서 겉뜨기 하나랑 안뜨기 하나를 이제 교차를 시켜가지고 한 코 고무단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바로 돗바늘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막 그렇게 이상하지 않죠. 그냥 슝 보기에는 돗바늘 마무리를 잘 했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도안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뜬 실 소개를 좀 드려보면요. 원작실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제 산네스간의 알파카울 그리고 데일리 니팅 얀의 루시랑 버니니 조합입니다. 산네스간의 알파카울이 메리아스 코가 진짜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그게 알파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세탁을 했을 때 헤어리한 느낌이 되게 예뻐요. 그리고 루시랑 버니니 조합은 콘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픽인데 데일리 니팅얀의 루시가 캐시미어가 조금 들어가 있는 좀 가성비가 굉장히 괜찮은 실이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버니니 모헤어를 합사를 하는데 버니니 모헤어가 촉감이 보들보들 꽤 괜찮고 그리고 탄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합사를 했을 때 조금 더 편물이 탄탄한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실 패키지는 데일리 니팅얀에서 루시랑 버니니 조합으로 세트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안은 여다울 스마트 스토어, 도안이티, 레이블리에서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원작실은 그런데 저는 원작실을 사용하지 않고요. 첫 번째 저의 이제 작아서 못 입게 된 그 스웨터는 알파카울로 떴는데 이제 남편의 이것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콘사들을 조합해서 떴어요. 이사를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실을 쌌냐면 일단 메인이 된 실은 이거였는데요. 이제 옛날에 별실닷컴에서 구입을 했던 캐시미어랑 실크가 들어가 있는 콘사예요. 제가 이 실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그 화면의 빛 때문에 막 엄청 새하얗게 나오는데 엄청 딥한 차콜색인데 그냥 새까만 차콜색은 아니고 좀 희끗희끗하게 멜란지 느낌이 나는 그런 차콜색이에요.
근데 이거 정말 옛날에 별실닷컴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이 실을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저는 이게 3콘인가 있어요. 3콘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실닷컴에서 사고 이제 너무 좋아서 와 이거 더 사고 싶다 하던 찰나에 그 당시에 데일리니팅이란 블로그에서 재고 콘사를 판매를 하실 때 이제 이거랑 성분이 똑같은 실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더 샀죠. 그래서 받아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라벨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실이구나 해서 저는 3콘을 가지고 있는데 그 3콘 다 요만해요. 진짜 많이 써가지고 제가 차콜색으로 옷을 은근히 많이 떴는데 남편 것도 차콜색으로 2벌, 요거까지 2벌을 떴고 제 것도 차콜색으로 뜬 거 다 이걸로 뜬 거여가지고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만큼 남아가지고 진짜 알차게 잘 쓰고 있죠. 이게 똑같은 콘사를 3개나 사가지고 3개나 사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의 유일한 실이 아닐까. 차콜색? 근데 요 계열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실입니다. 적당히 어두우면서도 약간 희끗희끗해서 먼지가 조금 묻어도 그렇게 티가 나지 않고요. 그러면서 또 뜰 때 막 완전 까만색은 진짜 뜨기 힘들잖아요. 근데 차콜색은 또 그렇게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의 베스트 차콜 컬러. 이제 요거랑 비슷한 색을 이제 같이 합사를 하려고 이제 실을 찾다가 비슷한 컬러가 그 제일모직 삼성 CNT에서 나오는 제네시스 콘사가 있었어요. 색상이 D 그레이였어요. 다크 그레이겠죠? 그래서 그거랑 요거랑 합사를 해가지고 4.5mm 바늘로 게이지 맞춰서 합사를 해서 떴습니다. 근데 이거를 뜨다가 중간에 실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항상 옷을 뜨기 전에는 가지고 있는 콘사를 조합해서 넉넉하게 그 한 콘을 이 옷을 뜰 실을 한 콘을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 스웨터로 진짜 넉넉하게 600g인가 650g인가를 이렇게 넉넉하게 감아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실이 모자라게 되는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생각해도 진짜 좀 되게 무시무시한데 이제 이사하기 전 집에 저의 뜨개존이 있었어요. 거실에 소파 한 자리, 소파 한 자리 옆에 이제 거기에 지금 뜨고 있는 거 그리고 막 바늘들 그러니까 뜨개 하면서 쫌쫌다리 찾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책꽂이에다가 두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바로바로 꺼내서 쓰고 그 다 뜨고 나면 거기에 올려놓고 다시 뜰 때 되면 내려가지고 뜨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공간에 보조 배터리도 있었는데 그 보조 배터리가 터진 거예요. 진짜 펑! 근데 진짜 다행히도 그때 저랑 남편이 다 집에 있을 때 이제 저는 막 설거지를 하고 있고 남편은 아기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펑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저의 그 뜨개존 책꽂이 거기서 막 불이 막 활활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설거지하던 그 물 있잖아요. 그 물을 바구니 들고 가가지고 뿌리고 이제 그걸 이렇게 물을 한 바가지를 뿌렸는데 그 옆에 있던 저의 뜨개 바구니가 또 활활 불이 옮겨 붙어서 타고 있어가지고 남편이 그 바구니째 화장실에 가져가가지고 물 뿌려서 불 끄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얼마 전부터 비행기에서 보조 배터리가 폭발했던 그 이슈 때문에 이제 비행기에 보조 배터리 가지고 가는 거에 문제가 생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나면서 이렇게 보조 배터리가 터졌겠구나 하는 게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한순간에 그 조그만한 보조 배터리에 불이 이만하게 펑 하고 붙으면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뜨개존에 이게 있었거든요. 그 뜨개존에 이걸 뜨고 있던 그게 그 편물과 콘사 연결된 그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불을 빨리 끄기는 했지만 많이 탔더라고요. 근데 진짜 다행히 이제 무슨 옷인지 이거 뜨고 있던 편물은 하나도 안 탔고 그 콘사가 연결되어 있던 콘사가 많이 타서 이제 실 끊고 그 콘사는 째로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 바늘도 진짜 많이 버렸어요. 이제 뜨고 있던 진행 중 편물 중에서 또 하나는 완전히 타가지고 그 편물이랑 연결된 실이랑 거기 꽂혀있던 바늘까지 다 이제 버리고요.
나무 바늘은 이제 바늘이 타고 스틸 바늘은 그 스틸 바늘 팁은 안 탔는데 줄이 녹아내려서 버리고 치아호구도 몇 개 버리고 아무튼 바늘도 많이 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니 슬프네요. 근데 다행히 저랑 남편이 집에 있어서 불을 바로 끌 수 있었고 또 그 보조 배터리가 바닥에 있었으면 이제 그 바닥이 난리가 났겠죠. 막 바닥이며 뭐 벽지며 그래서 더 큰일이 났을 텐데 다행히 책꽂이 안에 들어가서 그게 불이 붙은 거여가지고 책꽂이만 버리는 걸로 이제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 그 이후로 보조 배터리 안 써요. 남편은 보조 배터리를 쓰거든요. 저는 그것도 다 갖다 버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남편은 자기가 쓰고 있는 거는 삼성 정품이라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쓰고 있던 그 터진 보조 배터리가 그 한참 테무랑 알리가 유행할 때 거기서 샀던 그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인데요. 베이스어스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걸 검색해 보니까 그 베이스어스 보조 배터리가 많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터진 걸로 이슈가 되어서 그 보조 배터리가 다 리콜이 되었고 그리고 그 회사가 없어졌나? 아무튼 이제 테무랑 알리에서 그 회사의 보조 배터리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사가 작년 8월에 떠 있는 거를 제가 너무 늦게 다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알게 됐네요. 와, 그래서 진짜 저 이제 알리랑 테무에서 전자기기? 아무튼 뭐 안 살 거예요. 보조 배터리든 뭐든 그렇습니다. 조심하세요.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보조 배터리 베이스어스 알리랑 테무에서 구입하신 보조 배터리를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브랜드를 좀 검색을 해보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튼 그 베이스어스라는 보조 배터리 만드는 그 회사에서 그 뉴스 기사에 뭐라고 났냐면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인증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쳐가지고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들통나서 다 리콜하고 아무튼 그렇게 됐다고? 그걸 나중에 알면 뭐해. 저의 보조 배터리는 터지고 불은 나고 아무튼 진짜 무서운 경험이었고요. 불을 조심해야겠어요. 전기 사용할 때도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큰 경험을 했어요. 갑자기 왜 이게 얘기가 이렇게 샜지?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이 옷을 뜨기 위해 감아놨던 그 많은 양의 콘사를 통째로 버리게 되는 바람에 남아있는 실들로 이걸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실들을 다시 합사를 해가지고 이걸 떴는데 실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소매 한쪽을 더 떠야 되는데 이제 그 합사했던 제네시스 콘사가 동이 나버려서 이제 그거랑 똑같은 색의 실을 찾아서 어떻게든 합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집에는 없는 거예요. 굵기랑 색이랑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없어서 콘사 가게를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데일리 니팅얀, 솜솜뜨개, 스우 니팅 하우스, 니트 공작소, 콘사를 파는 곳을 막 다 뒤져가지고 굵기가 같고 색깔이 비슷해 보이는 콘사를 몇 개 찾는데 진짜 유일하게 발견한 게 이제 데일리 니팅얀에서 진짜 유일하게 가장 비슷한 색깔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뮤즈캐시라는 실이었고 이 색이 무연탄이라는 색이었어요. 비슷하죠? 제가 이제 그 전에 요거를 대체실로 얘를 사게 된 그 제네시스 콘사는 그러니까 마지막 한 가닥까지 다 써가지고 지금 남아있지 않은데 이제 두 색상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굵기도 같게 주문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걸 100g 사가지고 무사히 잘 완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소매에 들어간 실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완전 똑같죠? 티가 하나도 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진짜 다행인 게 제가 남편 이 옷을 이런 차콜색, 무채색으로 떠서 그나마 비슷한 색을 찾을 수 있었던 거지 아마 베이지색이나 조금이라도 다른 컬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색이었다면 아마 완전 완벽하게 똑같은 색은 찾지 못했을 거예요. 다행이죠. 뮤즈캐시 무연탄 컬러 완전 진짜 고마운 실입니다. 조금 남았는데요. 이건 어딘가에 또 합사를 하거나 아니면 소품을 쓰거나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뮤즈캐시가 캐시미어가 15% 들어가 있는 실이어서 이제 꽤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뮤즈캐시로 예전에 스웨터 한번 뜬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완성이 되어가지고 이제 잘 입었습니다. 아,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살이 쪄서 잘 안 맞아요. 작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써본 실들 중에서 좀 손에 꼽게 와 진짜 부드럽다라고 느꼈던 실 이제 3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 뮤즈캐시예요. 아무튼 저를 구원해준 데일리 니팅양 진짜 감사합니다.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서 배터리를 갈고 올게요.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코너는 요즘 따끈따끈한 뜨개책이에요. 첫 번째로 짜잔, 털실타래입니다. 저는 늘 털실타래 겨울호를 진짜 기다리는데요. 봄, 여름보다 겨울호에 제 취향인 따끈따끈한 니트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작년에도 겨울호에서 마음에 드는 게 정말 많았고 올해도 역시 겨울호에 제 취향인 포근폭닥한 디자인들이 많아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한스미디어 뜻포터즈로 한스미디어에서 털실타래 책을 보내주셔서 받았는데요. 이 털실타래 책이랑 같이 온 엄청 귀여운 게 있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붕어빵 바늘마개예요. 귀여워. 너무 귀엽죠? 역시 겨울에는 붕어빵이지. 너무 귀여운 바늘마개도 같이 받았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한스미디어 뜻포터즈를 했는데 이 털실타래가 이제 저의 뜻포터즈 마지막 책이에요. 아쉬워. 요번 털실타래 주제는 아란 니트인데요. 역시 주제부터 이제 겨울에 어울리는 폭닥폭닥한 것이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책이 잘 보이도록 구도를 좀 바꿔봤어요. 이번 털실타래 겨울호 같이 보실까요? 주제는 아란 니트입니다. 아란 니트를 떠보자. 책을 펼치면 이제 털실타래가 출간되면서 인스타그램에 예고편 같은 게 뜨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페이지가 진짜 기대가 됐었거든요. 예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게 표지에 나온 니트. 되게 클래식하고 예쁜데 사실 저는 요런 무늬 있잖아요. 와다다다한 벌집 무늬 같은 요게 사실 좀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아란 무늬 숄가디건인데요. 요것도 원피스 위에 입은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 뒷모습을 보니까 요런 뒷판에다가 앞판을 이렇게 코주어서 뜨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던데 이 뒷목 부분이 독특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 2개가 진짜 제 취향이던데 예쁘죠? 근데 남자 모델이 입은 거랑 여자 모델이 입은 거랑 둘 다 제 취향입니다. 둘 다 이 2 디자인 모두 다 그 성별 관계없이 입을 수 있는 젠더리스 디자인으로 나온 건데 둘 다 예뻐서 이거 2개 중에 뭘 뜰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요즘 카라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요거 카라에 있는 얘를 뜨기로 생각을 했거든요. 또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스웨터를 보니까 꽈배기랑 비침무늬랑 번갈아서 나오니까 조금 덜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꽈배기 무늬 만드는 건 재밌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뜨면 그것도 나름대로 지겹잖아요. 그래서 좀 덜 지겹게 좀 재밌게 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 카라 부분도 궁금하고 요 카라 넥 여민 부분에 단추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귀엽고 해서 얘를 뜰까 하고 실을 막 찾아보고 스와치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뜬 스와치가 요렇게 3개의 스와치를 내봤어요. 일단은 제가 머릿속에 생각해놨던 실을 써봤는데 게이지 차이가 너무 나서 실을 한 가닥을 더하고 바늘을 하나를 키워서 만든 게 이 2번째 스와치인데요. 해놓고 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조금 커졌나? 별로 막 드라마틱한 그 게이지의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을 이번에는 바꾸고 바늘도 키워서 해봤는데 요거는 조금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바늘을 제가 키운다고 열심히 키웠지만 이것도 이 책의 게이지랑은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실이 없어서 이제 이 스웨터를 뜨는 건 보류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실 중에서 얘를 뜨면 진짜 딱이겠다. 게이지랑 느낌도 딱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실이 있었는데요. 짠짠 요건데요. 요게 예전에 올랑올랑년에서 구입했던
팬텀이라는 실인데 지금은 올랑올랑년이 운영하지 않아서 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디인가에서 이거랑 똑같은 실을 파는 걸 봤었는데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제가 요거는 둘 다 쓴 거예요. 요걸로는 와이더 스웨터를 떴고 요걸로는 6월의 솔 작가님의 캔디 스웨터를 떴는데 둘 다 겨우 내내 진짜 잘 입고 다녔거든요. 이제 이렇게 두께감이 있고 헤어감이 있는 실이어서 한 5mm, 6mm 좀 두툼한 실을 사용해야 되는 작품을 뜰 때 딱 괜찮고 가볍기도 진짜 가벼워서 두 개 다 캔디 풀오버랑 와이더 풀오버랑 둘 다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로 떴는데도 엄청 가벼워서 되게 잘 입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고나라에서 우연히 이거랑 똑같은 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우와 이것입니다. 진짜 엄청 크죠? 너무 커서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지나가면 다시는 이 실을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샀죠. 엄청나게 큽니다. 받아보니까 이거랑 똑같은 실이 맞더라고요. 성분도 맞고 색깔도 이거랑 동일하죠. 근데 이게 조만한 콘인데 이게 콘이 이만합니다. 지금 카메라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담기지가 않는데 엄청 커요. 몇 킬로였더라? 1.5kg인가 2kg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평범한 한 400g 정도 되는 콘이고 이게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콘이고 이거를 사고 나서 근데 너무 크니까 보관할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제가 실장 구석에다가 얘를 넣어놨었거든요. 그러면서 존재를 잊어버렸다가 이사하면서 다시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죠. 근데 이 실이 이 스웨터의 원작실이랑 굵기랑 이 헤어리한 느낌이랑 게이지가 다 비슷해서 진짜 이걸로 뜨면 너무너무 찰떡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실이 튜브 사이에다가 헤어가 감겨 있는 거라서 털이 좀 부숭부숭하고 털 빠짐도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기가 있는 집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실은 아닌 것 같아서 봉인을 해두고 아기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뭐 꺼내 쓸 수 있겠죠. 그게 언제일까요? 초등학교에 갈 때? 유치원에 갈 때? 언젠가 꺼내 쓸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두 실이 쓸 때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던 실이어가지고 조금씩 남았지만 뭐 버리거나 누구 주거나 하지를 못하고 나중에 뭐 이거 두 개 배색해서 뭐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보관해 놓고 있었던 이제 미니 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뜨면 딱이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실이 막 털이 너무 많이 빠지면 애기 기관지에 안 좋을까봐 이제 일단 제쳐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모헤어도 안 쓰고 그냥 평범한 울실이라고 해서 털이 아예 안 빠지진 않겠지만 아기가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엄청 조심조심 뜨고 있답니다. 스와치를 뜨기는 했지만 게이지가 잘 안 맞아서 이걸 어떻게 좀 변형을 해서 해볼지 조금 더 합사를 해서 게이지 맞게 해볼지 그거는 고민 중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디자인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것. 뒤에 있는 이 작품들도 너무너무 귀여운데요. 요 보글보글 버블 달린 가디건 이거 너무너무 귀엽죠? 막 빨간머리 앤 같은 분위기의 그런 드라마에 부잣집 아가씨가 입고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너무 귀엽고 요 오른쪽에 있는 보넷이랑 조끼 세트도 방울방울한 느낌이 너무 귀엽고 사실 이 조끼만 봤을 때는 그냥 그랬는데 보넷이랑 같이 쓰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는 이런 귀여운 모자를 쓸 수 없겠지만 아무튼 이 세트가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베스트랑 이 스웨터도 만들어 놓으면 너무너무 잘 입을 것 같은 디자인이고 얘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색깔이랑 무늬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이 옷에 이 흐르는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이랑 게이지랑 봤더니 되게 가느다란 실로 만들어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흐르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엄두가 사실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만 많다면 떠보고 싶은 디자인이에요. 이번 호에는 방울방울이 되게 많네요. 방울방울이 가득한 스웨터랑 요거는 아랍 무늬를 배색을 사용해서 뜨는 거. 여기까지가 이번 호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아, 요것도 저는 예쁘더라고요. 미치호 작가님의 그 사이즈 4개 나오는 그 페이지인데 걸러뜨기를 이용해서 무늬를 만드는 작품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오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뭘 뜰까 하면서 이 책을 보고 다시 보고 할수록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스와치를 떠봤는데요. 짜잔! 이거 색깔 예쁘죠? 연보라색이랑 민트색이랑 브라운 계열이 도는 색깔 배색으로 해가지고 스와치를 떠봤는데 요거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게 지금 저의 강력한 뜨개 후보예요. 여기다가 그 카라랑 이 고무단 부분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의 회색으로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색 조합에 썩 막 자신이 있는 편은 아니라서 이 컬러 조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은 실을 이거 들었다가 저거 들었다가 엄청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낸 조합인데 이제 이 연보라색은 예전에 올랑올랑년에서 구입했던 오로라 컬러, 다운 오로라 컬러고 요 민트색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을 제가 쓰는 걸 까먹었는지 집에 있는 좀 톤 다운된 민트색이었고 요 가운데 들어간 브라운 계열 요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실이어서 몇 개 쟁여놓은 건데 데일리 니팅년에서 그 블로그에서 예전에 구입했던 풍미라는 실입니다. 택이 따로 없네. 울 100% 실인데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회색이랑 갈색 계열이 트위드가 되어 있는데 이 색감 느낌이랑 뜨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제 요거 하나를 사서 옷을 하나를 뜨고 두 개를 더 샀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색을 배색을 해서 이제 이 전체를 완성을 하는 거니까 요 조만큼 있는 요걸로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 스웨터를 뜰까가 이게 지금 저의 좀 강력한 후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느낌의 스웨터도 있고 천연 염색에 대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 예전에 한참 전에 유행했던 거라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민미살롱인가에서 천연 염색실 만들기 키트 같은 걸 판매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키트를 사서 만들었던 게 있어요. 요런 느낌이었는데 아마 이렇게 키트로 만들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걸 아직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랄까 처음 뭔가 만들었다 보니까 이걸 편물로 만들었을 때 이제 뭔가 예쁠 거다라는 자신이 사실은 없기도 하고요. 그냥 이제 내가 만들었다라는 그냥 그런 뿌듯함 을 주는 그냥 기념품으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페어하일 포인트 작품이에요. 페어하일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 막 도전을 하기가 고민이 되는 대작이잖아요. 조금 일부가 이렇게 들어가는 작품들은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하는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모헤어로 뜬 작품들이에요. 모헤어가 잘 사용하면 진짜 예쁜데 저도 모헤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모아놓은 모헤어 콘사들도 진짜 많고 정말 많은데 쓰고 싶은 것도 지금 모헤어를 강제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쉽습니다. 그 털실타래에 매번 코바늘 인형 작품들이 실려 있잖아요. 요번 호는 겨울에 어울리는 흰머리 오목눈이 떡꼬치. 어머 귀여워. 떡꼬치래요. 흰머리 오목눈이라는 새 인형입니다. 그리고 동전 지갑을 만들 수도 있네요. 진짜 귀엽다. 손염색실로 만든 작품들이고요. 아이고 귀여워. 주제가 첫 의류 뜨기 도전이래요. 구조가 단순한 스웨터인 것 같아요. 이제 네모네모하게 떠가지고 이어서 만드는 베스트인가 보다. 그리고 실이 굉장히 독특해 보이는데 이것도 네모나게 널찍하게 떠서 만드는 판초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모양이 단순하면 늘리고 줄이고 하는 과정이 없으면 초보자가 도전을 해보기에 좋을 것 같네요. 귀엽다. 근데 이렇게 귀엽게 또 코디를 해놔가지고 좀 떠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아유 이거 귀엽다. 리본만 달았는데 되게 상큼하고 귀엽네요.
아프간 뜨기에 대한 내용이 좀 실려 있고요. 컬러풀 모티브 케미소 이거 너무너무 귀여워요. 애기를 떠주고 싶은. 여기 있는 작품들은 코바늘 모티브로 위쪽 만들고 아래쪽은 코바늘로 그 스커트 길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스커트까지 안 가도 이 윗부분만 떠서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귀엽다. 언젠가는 떠줘야지. 한동안 레이블리에서 많이 봤던 드래곤숄. 이 뾰족뾰족한 가장자리랑 이 줄무늬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우와, 셋업을 코바늘로 뜬 거네요. 자세히 보니까. 니트 슈트와 원피스 셋업을 코바늘로 뜬 건데 우와, 되게 신기하네요. 대작이다, 대작. 여기 오른쪽에 요것도 자세히 보니까 다 뜨개예요. 위에 있는 요 조끼는 코바늘이고 밑에 있는 이 원피스는 대바늘로 뜬 거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요 한쪽에만 이렇게 프릴 장식 있는 것도 귀여운 포인트 같아요. 귀엽다. 언제나 쓰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라데이션. 요거 되게 재밌었어요. 그 염색실에 대한 내용인데 염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떴을 때 편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샘플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여섯 개의 색을 이런 식으로 넣으면 떴을 때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좀 더 간격을 길게 넣었을 때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넣으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하고 간격을 넓게 넣으면 이 얼룩 무늬가 좀 더 넓어지는 근데 요 실을 염색할 때 컬러를 배치하는 그 방법이랑 나타나는 편물의 느낌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하면서 봤어요. 요번 털실타래에도 한국 작가님 작품이 실렸어요. 요번에 실린 작품은 바바니트님의 다나한 조끼라는 작품인데요. 스틱 기법을 이용하는 한국의 전통 무늬를 모티브로 한 조끼라고 합니다. 되게 멋있어요.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코너 뜨개 수수께끼 게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뜨개 고민 상담실, 여기도 항상 재미있게 보는 코너예요. 여기는 주제에 맞춰서 아랍무늬 뜨는 방법에 대한 건데 꽈배기 바늘로 꽈배기 뜨는 요령이랑 꽈배기 바늘 없이 좀 더 빠르게 아랍무늬를 뜨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두 번째 한국 작가님의 도안이에요. 샤인모어님의 따스한 겨울나기라는 주제인데 귀여운 코바늘 작품이네요. 햄스터인가 보다. 햄스터 컵홀더랑 이건 고구마인가 봅니다. 고구마 티코스터. 귀여워. 옛날에 이런 코바늘로 소품 뜨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코바늘 특집은 봄, 여름호에만 많이 실려있는 줄 알았는데 겨울호에도 좀 실려있네요. 겨울 크로셰웨어. 예전에는 코바늘 옷은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털실타래에서 매 호수마다 이런 코바늘 옷을 많이 소개를 해주잖아요. 이제 보다 보니까 코바늘로도 예쁘고 세련된 옷들을 많이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배웁니다. 귀여워. 도카이 에리카 작가님의 배색무늬예요. 이 작품들도 털실타래에 실려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도카이 에리카 작가님 작품은 털실타래에서 소개만 해주고 소개만 해주더라고요. 도안은 없습니다. 털실타래에 하나씩 있는 쿠티르 니트. 이것도 너무 귀엽다. 배색 느낌이랑 여기 쫑쫑쫑 있는 게 너무너무 귀여운데요. 여기는 수편기. 이렇게 해서 겨울옷 털실타래 안에 있는 작품은 다 보여드렸어요. 저는 요 스와치 요 니트가 되게 뜨고 싶은데 게이지에 딱 맞는 마음에 드는 실을 찾을 수 있을지 그것이 고민입니다. 요것도 사실 도안 속 게이지보다는 조금 작게 나와서 뜨려면 실을 몇 가닥 더 합사해가지고 다시 스와치를 내봐야 돼요. 일단 지금 뜨고 있는 로우키 가디건이 조금 지겨워질 때쯤 콜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책도 소개를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책이 한 권 더 있는데 짠! 즐거움이 가득한 배색무늬 손뜨개 양말이라는 책입니다. 뜨개 양말로 정말 유명한 작가님이잖아요. 샬럿 스톤 작가님의 번역본 책이고요. 원서 표지는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한국 번역판의 표지가 훨씬 귀엽습니다. 선물 상자 같지 않나요?
뭔가 양말을 예쁘게 떠서 선물을 할 것 같은 표지가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배색 양말인데요. 안에 들어가 있는 양말에 그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표지거든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무민 양말책은 양말에 큼직큼직하게 들어가는 그런 배색 무늬가 귀여운 양말이었다면 이 샬럿스톤 작가님의 이 양말책은 보시면 이 쬐깐쬐깐하게 반복되는 귀여운 마치 그거 있잖아요. 뭐 옛날 도트 그래픽으로 콕콕 찍은 그런 그림, 그런 귀여운 느낌의 책이어서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책에 꽂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게 표지를 보시면 주제가 쭈루룩 있거든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삶이 더 행복해요. 그리고 정원에서, 휴일의 집, 파티타임, 단순한 취미가 아니야, 이렇게 테마가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여기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편, 여기에 이제 강아지랑 고양이 양말이 있는데 너무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걔네들을 보여드릴게요. 반려동물 편, 여기 보이는 고양이 양말, 이 고양이의 세모의 표시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 양말 뜨는 방향이 그 코가 V자 모양이니까 고양이 눈이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게 한 거 너무너무너무 귀여운 그런 포인트예요. 고양이가 가득한 고양이 양말도 있고, 여기 이 제목이 귀여워요. 이 도안의 이름이 누가 개들을 내보냈지인데 강아지가 있는 거 너무 귀여워. 강아지들이 쫑쫑쫑쫑 있는 양말이고요. 얘네들 자세히 보면 강아지의 그 종들이 다 달라요. 그쵸? 요 위에서부터 강아지들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귀여워. 제가 강아지는 저희 망고 포메라니안밖에 잘 몰라가지고 자신이 없어요. 저 강아지는 무슨 종이다 라고 속으로 이제 생각은 하는데 그거 틀릴까봐 말 못하는 그런 사람 있죠. 그게 바로 저예요. 이 강아지랑 고양이 양말에 진짜 완전 팍 꽂혀가지고 막 발을 동동동동 굴렀었는데요. 그 뒤에는 개구리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이제 귀여운 동물 그림 있는 애들이 쭈루룩 있고요. 옷이 바뀌었어요. 날도 바뀌었습니다. 아기가 울어서 어제 영상을 접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 책을 보여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 책의 정원 파트에서는 이런 사과나무가 발목에 들어가 있는 귀여운 양말도 있고요. 데이지 꽃이 가득한 양말도 있고요. 그래서 테마마다 배색 무늬가 그 조만한 배색 무늬가 와다다다 들어가 있는 그런 귀여운 무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귀엽던데요. 짜잔! 당근 양말이에요. 발목에 당근, 그리고 여기도 당근 색깔이 쫑쫑쫑쫑 들어가 있는 이 발목에 당근이 땅속에 묻혀있는 그런 느낌의 배색이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양말에 들어가 있는 그 배색 그림들이 쬐깐하고 귀여운 것들이어가지고 다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뭔가 양말을 뜨고 싶다. 그래서 뭘 뜰까 고민을 막 하다가 제 양말실을 쫙 늘어놓고 골랐죠. 이 양말을 뜨고 싶지만 이 양말에 적합한 배색이 없으면 또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결과물이. 책이랑 제가 가지고 있는 양말실을 쫙 늘어놓고 어떻게 색을 이렇게 하면 뭘 뜰 수 있을까를 막 이제 조합을 해서 저는 뭐를 뜨기로 했냐면요. 코를 잡기는 잡았습니다. 짙은 갈색이랑 귀여운 하늘색이랑 연노랑색, 요거는 버지니아연의 손염색 실이에요. 그리고 체리 색깔, 이거는 좀 오래전에 산 건데 뭐였냐면 공작새 공방에 그 크리스마스 미니타레를 제가 구입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걸로 양말을 뜨고 나서 요거 조금 남은 거 요만큼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서 요걸 꺼냈고, 그리고 요거는 오밀조밀란의 하이랜드 울 핑거링 굵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송님의 포 스웨터 아기 사이즈 테스트 니팅을 했는데요. 그때 사용하고 남은 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로 뜨고 있는 거는 많이 못 떠가지고 이렇게 양말목 쪽만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은 바로 생일 축하 컵케이크 양말이었어요. 이 양말 목 부분.
요 배색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실은 없어서 어떻게 배색을 하면 좀 이 귀여운 느낌이 잘 살까 하다가 이렇게 색깔들을 골랐는데 귀엽지요? 오늘도 해가 강한가? 제가 이 까만 옷을 입고 있는 게 문제인가 봐요. 요 조합으로 뜨기 시작했는데요. 이 하늘색 실이 바풀이 쫑쫑쫑쫑 박혀있는 그 도네갈? 니픽스에서 나온 도네갈 스토롤인가? 그렇거든요. 그게 배경으로 들어갔더니 이런 귀여운 느낌이 납니다. 조금 더 많이 떠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이 색깔은 사실 안 쓰여요. 여기 중간에 진한 갈색으로 들어가 있는 이 배색 있잖아요. 원래는 이 색을 이걸로 했는데 해놓으니까 여기 박혀있는 그 베이지색 바풀이랑 같이 어우러지면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다 풀고 요거 빼고 요 진한 밤색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말을 이사를 하기 전쯤에 좀 며칠 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한다고 이삿짐을 다 싸면서 제가 문어발을 따로 막 이렇게 모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으로 이렇게 옮겨갈 때 제 짐을 셀프로 날랐어요. 이삿짐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셀프로 그 트럭만 한 대 불러가지고 다 반포장으로 해서 날랐는데 제가 그때 중요한 상자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딱 상자 하나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넣어놨는데 노트북이랑 그리고 비싼 바늘들 홀즈앤슈타인 그 되게 비싼 바늘을 스친의 도움으로 독일에서 직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몇 개 있었거든요. 무려 바늘 하나에 한 4만 원 돈 했던 것 같은데 그 비싼 바늘들이랑 이렇게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상자라고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겉에 중요한 상자라고 써놓지는 않았답니다. 근데 내용물 사실 뭐 컴퓨터랑 뜨개 바늘이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없잖아요. 근데 그 박스 하나를 딱 잃어버려가지고 이번에는 중요한 박스를 방치하지 않고 제가 미리 차에다가 다 이렇게 옮겨놨어요. 중요한 박스에다가 넣은 것 중에 하나가 저의 소중한 문어발이랑 제 바늘들이랑 그런 것들을 따로 옮겨놔서 이번에는 무사히 잃어버린 거 없이 다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문어발도 제가 중요한 박스에 따로 챙겨놓았던 거여서 이사하기 전에 며칠 정도 뜨고는 그 중요한 박스에 들어가서 아직 자라지 못한 이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삿짐이 막 완전히 다 정리된 거는 아니라서 그 저의 문어발 그 상자 속에 들어가 있던 거를 지금 영상 촬영을 하면서 꺼냈거든요. 이제 나왔으니까 쫌쫌다리 좀 떠줘야 되겠습니다. 이 귀여운 배색 무늬 양말 책에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귀여운 작품들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거든요. 언젠가 고양이랑 강아지 양말도 꼭 뜨고 싶어요. 당근도 진짜 너무 귀엽고 뜨고 싶은 게 참 많은 책이에요. 이렇게 책 2권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책은 아니고 제가 산 게 있습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시를 샀거든요. 시를 정말 오랜만에 샀어요. 이 집에 널린 게 실이어서 양심에 찔려서 막 사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해가 됐겠다. 이사도 했겠다. 이제 이런저런 이슈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던 찰나 뜨라마다에서 랜덤 박스를 판매하신다는 소식이 올라왔어요. 뜨라마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손염색실 샵이거든요. 제가 서포터즈를 해서 좀 애정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염색하시는 그 느낌? 염색실의 느낌? 이 저의 취향이랑 또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뜨라마다에서 랜덤 박스를 판매하신다고 하길래 새해도 됐으니까 한번 요걸 질러볼까 하는 마음에 랜덤 박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기본 구성으로 염색실 2타래랑 미니 타래 하나 그리고 뭐 다른 뜨개 소품들 요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저렴했어요. 54,000원 54,000원이었나? 그래서 손염색실 2타래 값이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살만하지 하고 이제 샀는데 제가 당첨된 염색실은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잭팟이 터지지는 않았고 딱 기본 구성을 받았어요. 제가 뭘 받았는지 보여드리면 첫 번째 실은 이런 컬러입니다.
제가 처음 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을 소나타라는 이름의 색이었어요. 녹색 계열이랑 베이지 브라운 계열이랑 섞여가지고 가을 느낌이 나는 컬러고 이름도 가을 소나타네요. 핑거른 굵기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색이 좀 튀는 느낌 없이 은은해서 숄을 뜨면 딱 가을에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예쁜 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컬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은 레이스얀이었는데 천상의 위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좀 밝은 봄에 어울리는 파스텔 톤으로 된 무지갯빛 같은 느낌이에요. 이것도 튀는 느낌 없이 전체적으로 되게 여리여리하고 밝은 느낌이라서 아이보리색이랑 흰색이랑 합사하면 무난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았고, 근데 놀랍게도 제가 서포터즈를 하면서 뜨라마다시를 꽤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 다 안 써본 것들이어가지고 오 했습니다. 이거는 같이 온 소품 박스인데요. 이거 두 개는 실을 살 때 받는 샘플실이랑 기본 마커랑 바늘 마개를 받았고요. 아, 여기 미니타레가 들어있었어요. 미니타레 실크 모헤어인데 라임 모히또라는 컬러입니다. 라임색이에요. 너무 상큼하고 예쁜데 이건 어디다 쓰면 좋을까? 그리고 여기에 박스 안에 들어가 있던 게 염색 단추, 회그레이빛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반짝반짝한 거 좋아하는 저에게 정말 딱 맞는 반짝반짝한 마커들이 들어가 있는 봉투가 있었고, 그리고 귀여운 바늘마개랑 귀여운 마커예요. 잘 쓰겠죠? 그리고 이거는 줄바늘을 정리할 수 있는 스트랩이라고 하네요. 여기 뒤에 똑딱이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줄바늘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스트랩인가 봐요. 같은 호수끼리 묶어놓는데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지퍼백에다가 바늘들 그냥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한 거 꺼내서 쓰고 하는데 같은 굵기 바늘끼리 모아가지고 묶었는데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사장님의 손편지도 들어가 있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랜덤 박스가 한두 개가 아니었을 텐데 다 이렇게 손편지를 적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감동. 대박을 노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인 랜덤박스 구매였지만 이제 기본 구성에 당첨되긴 했지만 그 들어가 있는 구성이 알차고 실이 두 개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만족스러운 구매였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지른 건 이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 게 남았는데요. 제가 요즘 뜨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요즘에는 밤에 몇 시간 정도밖에 뜰 시간이 없으니까 막 이것저것 일을 버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뜨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뜨신 것 같은데요. 짠짠! 지금은 좀 핫한 게 지나갔을까요? 몇 달 전에 엄청나게 핫했던 로우키 가디건입니다. 그 로우키 가디건 나왔을 때 그 뜨는 방법이 너무 궁금해서 도안을 바로 샀었는데요. 근데 코를 바로 잡지는 못했고 남편 스웨터를 완성을 하고 좀 여유가 생기면서 코를 잡아서 요만큼 떴습니다. 지금 소매 분리를 했고요. 소매 분리를 하고 겨드랑이 밑으로 요만큼 남아있어요. 그래서 밤에 쫌쫌달이 떠가지고 꽤 많이 뜨고 있는데 하루에 한 1cm 정도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완성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는 말인가? 이 로우키, 김대리님의 로우키 가디건 요게 어깨 쉐이프 만드는 방법이 특이하다? 재미있다? 라고 해서 유명하잖아요. 저도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안을 샀는데 진짜로 이 어깨 쉐이프 만드는 부분은 좀 신나게 떴어요. 되게 신나더라고요. 또 이 어깨가 세딘 슬리브의 구조이다 보니까 어깨가 좁잖아요. 그래서 이 한 단이 금방금방 자라난단 말이죠. 그래서 뒷판을 뜬 다음에 이 어깨를 뜨는 게 금방 자라나고 모양이 잡히니까 그게 신기해가지고 너무 신나게 떴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깨 모양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뒷목 부분도 각지가 꺾여 있는 게 아니고 동그랗게 만들어져가지고 좀 완성하고 입는 게 좀 기대가 돼요. 아, 그리고 이거 로우키 가디건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바늘 이야기에서
짜잔 하고 보여주셨던 프로젝트가 썸웨어버터랑 콜라보레이션해서 나왔던 그 스트라이프 니트 있잖아요.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진짜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근데 도안만 따로 판매를 하시는데 도안이 3만 원인가? 그랬고 패키지가 10만 원이 넘었던가? 아무튼 패키지를 사기에는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패키지를 사기에는 좀 마음이 걸렸고 실도 제 마음에 썩 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안만 사서 가지고 있는 실로 뜨고 싶다 했는데 도안 가격이 3만 원인가? 그랬고 도안도 그 PDF로 받는 게 아니라 종이 도안을 택배로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발송 기간도 빨리 받는 게 아니고 좀 늦었나? 이제 주문을 받는 시점보다 한참 뒤였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저 고민을 하다가 도안 하나 가격에 내가 이걸 언제 뜰 수 있을지 모르는데 3만 원이면 너무 비싸다 하면서 이제 사지 못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뭐 그러다가 바늘 이야기에서도 이제 판매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뭐 이러다가 진짜 뜨고 싶어지면 사면 되고 그렇죠 뭐. 그렇고요. 그리고 요거를 뜨고 있는 실은 이 색깔도 예쁘죠? 데일리 니팅얀의 루시고요. 색깔은 애쉬 모브 컬러입니다. 루시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모로로 스웨터의 원작실이 루시인데요. 캐시미어가 5% 들어가 있는 실이에요. 이제 컬러가 분홍색이랑 보라색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으면서도 좀 회색빛이 도는 조금 칙칙한 분홍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참 동안 남편의 그 차콜색 스웨터를 뜨다가 이제 밝은 색깔을 뜨니까 또 그것대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는 15수가 5합으로 연사가 되어 있는 실이고 또 한참 동안 연사가 되지 않는 그 합사실로 남편 스웨터를 뜨다가 연사되어 있는 실을 뜨니까 또 쫀득쫀득한 맛이 아주 기분이 좋고요. 근데 제가 또 요즘에 게이지랑 손땀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원래 저는 5합이면 4.5mm 바늘을 썼는데 이제 이거를 4.5mm 바늘로 쓰니까 뭔가 편물이 흐물흐물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원래 항상 5합이면 4.5mm를 썼는데 그래서 지금은 4mm 바늘로 뜨고 있어요. 4mm 바늘로 게이지는 22코 정도가 나와서 이 로우키 가디건이 23코였나? 그랬는데 뭐 한 코 차이 정도야 그냥 뭐 대충 좀 크게 입지 하면서 뜨고 있어요. 캐시미어가 5%지만 이제 들어가서 그런지 꽤 부드럽고 쫀득쫀득하게 뜨는 맛이 괜찮은 실이에요. 그리고 가성비가 괜찮더라고요. 가격이 다른 데일리 니팅얀의 다른 라인들보다는 그러니까 완전 순모실보다는 저렴한 편이라서 가성비가 괜찮다고 느꼈어요. 네, 완성을 하려면 한 달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끈차끈차 열심히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제 영상을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다면 진짜 감사드리고요. 또 열심히 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뜨개방도 해가 짱짱하게 들어오는 곳으로 생겼으니까요. 이전 이사하기 전에 집에서는 집에 오만 군데가 다 애기용품 그래가지고 착샷을 찍을 공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착샷 정도는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아요. 으아, 앞으로는 까만 옷을 입고 등장하지 말아야겠어요. 이 넘치는 빛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